자, 2026년 1월 22일, 이날 한국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정말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가 신문 일면을 동시에 장식한 건데요. 한쪽에선 막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었죠. 이 두 이야기,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역사적인 고점을 찍으면서 축제 분위기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두 장면이 같은 날 펼쳐진 건데 이게 과연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그 놀라운 경제 소식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죠. 네, 바로 5천입니다.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요, 무려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꿈의 숫자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겁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33일 만에 달성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세 가지 동력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AI,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온 것. 마지막으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믿음이 있었죠.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금융계의 거물이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나 로보틱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결국 한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하다, 이런 비판이 정말 많았거든요. 보세요. 노조의 발목 잡힌 정부는 절대 5천 못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거 잠깐 오르는 걸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죠. 심지어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 걸렸는데 5천은 말도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예측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경제계가 축제 분위기였던 바로 그날, 같은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정말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 우리와 합당합시다.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터져 나온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었죠.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승부수였습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 여론이 61%로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깜짝 놀랐지만 이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합당에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단일 대우를 만들자는 거죠. 둘째, 어차피 두 당 모두 지난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졌고 현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같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개혁들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당연히 거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비판의 핵심이 합당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방식과 타이밍에 집중됐다는 점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고 서툰 발표였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또 당원들이나 다른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의 정체성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 무엇보다 조국 대표 스스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은 절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이런 폭탄 제안에 대해 조국 대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스나 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숙고라는 단어를 썼죠. 숙고는 아시다시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의 무게감은 충분히 알겠지만 당장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헤드라인을 한번 합쳐서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가 거대한 통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지금 한국은 두 개의 큰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힘입어서 엄청난 낙관론이 퍼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여권이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더 강력한 권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더 단단하게 굳히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의 성장과 정치적인 권력의 통합, 이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분은 늘어나고 힘은 한 곳으로 모일 때 과연 한국 앞에는 어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과제들과 마주하게 될지,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